네, 교육 플러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A1 컬리지 프랩은 하이 퀄리티 수업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1대1 관리가 다른 A1 컬리지 프랩의 라이언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갖고 오신 이 주제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얼마 전에 얼리 액션 그렇죠. 결과가 나온 네. USC 학교에 대해서 네. 오늘은 이 학교에 대해서 좀 아주 집중적으로 좀 보고 네. 싶어가지고 USC 얘기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USC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예. 그건 USC야말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가 되었어요. 네. 다양한 이유에서 네. 왜냐하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 나름의 매력 그리고 스포츠가 굉장히 유명하기 그쵸?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과도 네. 두루두루 지금 좋은 학교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나 이제 상위 10%의 학교들의 특징은 특정한 과가 엄청 좋고 특정한 과가 엄청 낮지 않은 두루두루 좋은 과들을 네. 유지하고 있는 게 좋은 학교의 이제 기본적인 네. 성향인데 USC도 그런 성향을 이제 띠고 있고요. 예. 어떤 특정한 과가 특별히 좋고 특정한 과가 특별히 낮은 게 아니고 두루두루 네. 지금 여러 가지 과가 전반적으로 랭킹이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특히 재학생 졸업자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 맞아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요. 높다는 맞아요. 게 이 네. 학교의 가장 큰 특징?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특히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취업도 잘 된다고 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선배들이 조금 끌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네. 인맥도 좀 이렇게 많이 동원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UC보다는 USC가 훨씬 더 네. 어떤 클럽 활동이라든지 선배들과의 교류가 졸업 전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네네. alumni 서비스 이벤트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런 모임이란 행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성대하게 굉장히 성대하게 멋있게 그렇더라고요. 하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봤을 때 USC라는 학교를 딱 떠올렸을 때 고등학교 아이들의 첫 인상이 어떠냐라고 네. 하면은 쿨하다고 해요. 드림스쿨에 당연히 들어가고. 네, 이 학교는 뭔가 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네. 놀기도 잘 놀고 공부도 잘 하고 뭐 네. 소위 말해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인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서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국에 예. 공부를 그쵸.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상위 0.1%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도 USC를 넣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굉장히 공부가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친구들 막판에 준비를 막 시작한 네. 학생들도 USC를 넣고 그래서 네. 어떤 레벨에 있는 학생들이든 USC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한번 넣어보는 학교다. 네. 또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가까이 있고 다 사립이고. 넣죠. 네, 캘리포니아 저희 올해 제 학생 중에서 USC를 컬리지 리스트에 안 넣은 학생이 다 해서 한 3명 정도 있을까요? 네네. 5손가락 안에 꼽아요. 모든 학생들이 USC는 당연히 다니는 학교로 네. 생각하는 만큼 예. USC의 입학률은 실질적인 입학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네. 너무 많은 학생들이 다 넣기 때문에 입학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측정이 돼요. 특히나 네네. 한국 학생들의 입학률이 네. 실질 입학률보다는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는 게 왜냐하면 지원자가 많고 그리고 뽑을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 분모의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매해 USC의 입학률을 보면은 네.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네. 올해 얼리 액션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리 한국 학생들 아마 거의 다 디퍼를 받지 않았나 많이 받은 싶을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주변에서도. 예. 거의 다 디퍼 처리를 했고요. 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서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도 치열했고 지원자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주관적인 의견인데 네. USC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심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교 그리고 심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네. 심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지원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네. 디퍼가 상대적으로 올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채 보지도 못할 수도 있군요. 너무 그랬을 많으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디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첫
이번이 EA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느 정도 D4랑 어느 정도 웨이트리스트를 예상은 했으나 네. 저희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엄청나게 높은 숫자로 D4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많은 네. 학생들이 기대한 학생들도 많은데 그 간절한 학생들의 염원이 이 입학사정관들이 다 못 따라갔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네. 들고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단 USC에 이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오늘 키포인트가 네. 이 전략인데요. 네, 예.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전공별, 네. 사실 전공별보다도 예. 학교별로 나누어진 전략이 필요하다. 자, USC 같은 큰 유니버시티들은 네. 그 안에 different colleges라고 그쵸. 다른 학교들이 존재해요. 네네. 이게 꼭 전공별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네. 이 전공이 겹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스쿨에도 이컨이 있고 네. 도인사이프에도 이컨이 있고 네. 우리 엔지니어링 스쿨에도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지만 네. 도인사이프에도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같은 메이저라도 다른 학교에서는 다른 성향의 네. 그 과목들을 취급한다는 거고요. 네네. USC는 특히나 다른 학교랑은 달리 이 각 학과 각 학교마다 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학생들의 소위 말해 스펙이 예. 다 달라요. 그렇구나. USC 해갖고 원하는 학생상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군요. USC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원하는 학생상이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네. 한 크게 한 서너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두루두루 무언가를 많이 한 학생들을 좋아한다. 네. 두 번째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을 좋아한다. 세 번째는 굉장히 좀 이렇게 도전적인 학생들을 좋아한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언가가 이것저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 집중 못하고 여러 개를 다 좋아해가지고 흥미가 많은. 학교에서도 소위 네. 말해 뭘 이것저것 잘하는 학생들이 인기가 많아요. 또 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왜 이것도 또한 USC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 고등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네. 인기 있는 친구들 네네. 사교적이고 또 네. 이런 학생들일 수도 그런 있겠네요. 학생들이 가만 보면은 다 USC를 가요. 네네. 그래서 더 아이들이 쿨한 애들이 USC를 가네. 그래서 USC가 쿨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 성향이랑 연관이 그렇네요. 있어요. 사교적이고 뭔가를 네. 같이 하고 친구들을 리드할 수 있고 뭔가를 예. 열정적이고 이런 게 USC의 색깔인데 이거 좀 너무 두루뭉실하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USC를 판단하는 것보다 각 학과의 각 학교별로 네.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올해 USC에서 얼리 액션을 이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려한 바대로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면서 D4가 엄청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그래서 오늘 또 라이언 선생님께서는 USC 전략을 한번 점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가운데 저희 청취자분께서 USC는 부자들을 좋아한다는데요. 한 여느 사립학교와 같이 USC는 이제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하고 네. NYU와 함께 USC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학비로 뽑힌 네. 학교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조금 wealthy한 패밀리들의 또 비율도 많고 네, 비율이 예.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 수식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근데 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또 지원도 많은 네, 그만큼 학교더라고요. 학교에서 필요한 학생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네. 그리고 장학금이 저기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가장 많은 학교로 뽑힌 만큼 네. 학교에서는 이 굉장히 이 파이낸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네. 학교 중 하나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가장 이제 인기 있는 학교와 메이저들을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USC 내에서 예. 네, 그러니까 USC 내에서도 다른 학교처럼 취급을 제가 오늘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는 거를 네. 저는 오늘 강조하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아마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4개의 학교 중에 한 3개 정도를 제가 네. 설명을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네. 네 번째 학교 및
이제 다양한 다른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메이저까지 네. 이렇게 2주에 걸쳐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처음에 들어갈게요. USC Dornsife. 자, 이 Dornsife는 College of Arts and Sciences로 유명하죠. 미국에서 하나의 학교 안에서 이렇게 많은 major, minor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학교 중에서는 사립학교 중에서 가장 큰 학교의 규모 중 하나에 속하는 게 Dornsife예요. 네. 여기에서는 과학 분야, 사회 분야, 인문학 분야에서 다양한 메이저를 다 소속하고 있고요. 네. 90개의 메이저, 90개의 마이너, 47개의 리서치 센터, 그리고 약 20개의 프로그램 옵션을 가지고 있는 오. 한 마이너 메이저 프로그램 다 합치면 약 200개의 다른 예. 전공과 마이너 그리고 네. 프로그램 옵션을 지니고 있는 학교, USA에서 가장 큰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학교에 지원하는 아주 그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는 의대 진학을 요구하는 pre-medical student들이 이 학교에 지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psychology, 심리학에 관련한 네. 모든 과목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네. economy, 경제학도 네. 여기에 들어가고 네. 사회학 그리고 뭐 다양한 과학 예. 그리고 뭐 수학과라든지 applied mathematics라든지 statistics라든지 네. 의 모든 과들도 여기에 속해 있는 가장 큰 과의 네. 와, 거의 200개잖아요. 네. 학교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특성을 설명하기 전에 예. 이 Dornsife에서 우리가 많은 한국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메이저가 있어요. 예. 어떤 걸까요? 저는 이거를 프로그램 옵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Combined Major Program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4년 동안에 무언가를 더 더블 메이저처럼 아니면 메이저 마이너 옵션처럼 공부를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합쳐져 가지고 2개 이상의 이 학교에서 워낙에 다양한 과를 동시에 취급하다 보니까 네. 2개 이상의 과의 예. 메이저의 디그리가 나오는데 더 공부해야 할 필요 없이 4년에 똑같이 공부를 하고 2개의 디그리 메이저를 받는 그런 네네. 옵션인데 네. 제가 좋아하는 메이저가 첫 번째는 Quantitative Biology라는 과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수리 통계적인 요소를 많이 접목한 생물학이라고 네. 보면 돼요. 네. 우리 이번에도 코비드 때 우리 대중들이 가장 눈여겨본 거는 통계 수치인데 이 네. 통계 수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별로도 나오고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사망 퍼센트도 그쵸.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수학과라든지 통계학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거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이라든지 바이오케미스트리적인 것들이 네. 있어야지만 이 통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공학 부분에서의 이제 통계학 예. 혹은 어떤 리서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넘버링인데 이런 것들이 특화된 바이올로지 메이저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요게 이제 Dornsife에 있다. 네. 예. 그래서 Quantitative Biology라는 과가 있는데 우리 네. 한국 학생들이 많이 모르고 많이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울 수 있으나 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과 Quantitative Biology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Economics and Data Science예요. 이것도 인기잖아요. 예. 자, 4차 산업의 이후에 데이터 사이언스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단점 중 하나가 네. 다른 과랑 컬래버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좋은 학교,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탑 5%, 10%의 추세가 경제학과 데이터 사이언스가 하나의 학과로 몰려가지고 단일학과로 올라가는 게 지금 현재 유행 및 추세예요. 네. USC도 여기에 굉장히 발빠르게 데이터 사이언스가 에코노믹스랑 같이 합쳐져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거는 Bachelor of Science, BS 메이저로 나오고 예. 여기서는 실제로 경제학에서 배우는 것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는 과로서 네. 어떤 학생들은 이제 그 논리적인 면모를 굉장히 좋아하고 경제 그것도 이제 거시경제라고 하죠. 네.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좋아하는 학생 네. 이쪽에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출중한 학생들은 Economics and Data Science BS 메이저 합쳐진 메이저를 저는 네. 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Economics and Math가 합쳐진 메이저도 있어요. 네네. Math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조금 더 수리적 통계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스에서 필요한 어떤 공식적인 거라든지 증명하는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에 대입되는 부분에 강조한 메이저인데 이런 컴바인 메이저들은 네. 프로그램 옵션 상에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몹시 유리합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컴바인 메이저, 도인사이프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에 비해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모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거는 꼭 찾아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좋은 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도인사이프 입시에 성공하는 키포인트 한번 보죠.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도인사이프 입학 사정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는 research. 리서치 좋아해요. 네. 두 번째는 service learning activity. 세 번째는 leadership. 자, 아무래도 도인사이프가 굉장히 많은 47개 리서치 센터를 가진 리서치 패실리티이기 때문에 리서치에 대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리서치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리서치에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에서 실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리서치 통해서 궁금해요라고 하는 학생들을 네네. 좋아한다는 거고요. 네. Service Learning Activity는 예. 적극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액티비티를 말하는 거예요. 아. 논사이프에서는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교수한테 일방통행적 수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공부를 하고 친구끼리 공부를 가르쳐주고 네. 다른 환경 안에서도 배우는 것들을 이 학교에서는 추구하는 요소로 가지고 있어요. 네네. 우리 학생들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거를 좋아하고 네. 이게 꼭 공부에 극한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악기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내가 네. 개인적인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한테 가르쳐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좋아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도른사이프에서는 선호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자, 여기에서 리더십은 무조건 센 리더십 혹은 프레지던트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 강조하고 싶어요. 아, 네. 리더십은 네. 클럽에서 멤버도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즉 리더십의 포지션을 원한다라고 한 적이 없고요. 활동을 하는 와중에 내가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의 적극성을 보고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다. 혹은 나로 인해서 이런 클럽이 조금 더 흥했다. 이런 것도 다 리더십의 간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장, 부회장 포지션만 리더십이 아니고 네. 해석이 중요하다. 그쵸. 여기에서 네.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들을 좋아하는 특성적인 것, 학생의 특징적인 것, 캐릭터리스틱적인 거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격, 홀리스틱 네. 리뷰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성향 성격을 이제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성향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돈사이프에 잘 어울려요.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며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아이일 수 있어요. 네네.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고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시간 투자를 하고 이 시간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고 이런 친구들. 그리고 스스로 모티브가 좋은 학생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교의 클래스 사이즈가 돈사이프는 커요. 꽤 크더라고요. 300명 이상이 한 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스스로의 모티베이션을 주고 내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남들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캐릭터리스틱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어, 스스로가 좀 알아서 또 하고 이런 그렇죠. 거. 네, 네. 뿐만 아니라 여기는 D1 스쿨이기 때문에 네. 운동이랑 예술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네. 운동이라든지 아트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네. 세 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호해요. 다양하게가 중요하군요. 예. 다양하게 예. 그리고 활동적으로. 어. 자, USC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네.
너 스스로가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한다면 어떤 단어가 너한테 적합한 단어겠니? 네. 이런 단어에서 이런 성향 성격을 파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있고 인플루언스 있고 뭐 운동 좋아하고 다양한 활동하고 많은 움직임이 있고 액티브한 이러한 캐릭터리스틱을 적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돈사이프는 이러한 특징적인 학생들을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가면은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돈사이프에서는 일단 메이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 수도 300명씩은 된다고 하니까 좀 네. 적극적이고 모티브가 좋은 학생들을 선호하고요. 무엇보다 아까 트렌디한 컴바인드 메이저를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해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랑 저널리즘의 학교를 볼게요. 아, 요것도 인기죠. 네. 사실 이제 한국말로 하면 문과적인 학생들이죠. 예, 여기에서는 에넌버그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어요. 자, 에넌버그는 돈사이프랑은 달리 집중을 하는 메이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는 저널리즘, 세 번째는 퍼블릭 릴레이션 이라는 세 가지의 메이저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메이저라는 거를 우리가 학과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에넌버그의 성공 키포인트는 첫 번째, 컬래버레이션이에요. 무언가를 같이 하는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학교 신문사, 학생회, ASB라고 하죠. 액티비티들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writing competition, speech and debate, public speaking 이러한 대외적인 활동들도 선호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로 또 하는 것도 전략일까요? 블로그 같은 거?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내가 쓴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콜렉한 포트폴리오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에넌버그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받는다는 거. 모든 학과에서 포트폴리오를 받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다음 얘기하지만 공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USC의 공대는 포트폴리오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과가 포트폴리오를 받는다고 하지 않고요. 돈사이프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받고 에넌버그도 포트폴리오를 받아요. 그렇다면은 개인 프로젝트와 그룹 프로젝트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아무래도 콜라보레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룹 프로젝트를 활성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이제 저널리즘 학교에서는 조금 유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가장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및 엔지니어링으로 굉장히 유명한 USC의 공대를 한번 알아볼게요. 엔지니어링. 자, USC 공대에서 저는 철학과 정의를 우리 학생들이 아주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철학과 정의를 보면 이 학교에서는 무엇을 원하는구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철학과 정의를 무시한 채 입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뭘까요? USC의 철학은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Collaboration, Communication이에요. 학교 철학이?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은 조금 개혁 혁신적이고 발벗고 나서고 무언가를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인정하고 다른 과들이랑의 협업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키포인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대이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말을 정의를 다시 했어요. 이 학과에서. 여기서는 enabling discipline of our time solve problems that affects us now and in the future, multidisciplinary at their core 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를 간단히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똑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발벗고 나서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며 그리고 어떤 한 가지의 영역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의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양상의 인재들을 만들겠다. 그게 엔지니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군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엔지니어들은 수학자라고, 과학자라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리고 영어 잘 못해도 되고, 말 숫기 좀 없어도 되고, 크리에이티브 스킬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철학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대와 비즈니스 스쿨은 이런 식으로 USC는 아주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여기에서의 과가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과들의 특징과 네. 그리고 제가 나머지 과들의 특징들을 네. 모아가지고 네.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비터비 이 엔지니어링 학교에서는 또 입시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해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비즈니스 스쿨도 너무 인기인데 네, 이거는 그렇죠. 거의 이 시간을 다 쓰셔야만 될 정도로 네, 양이 비즈니스 많아서. 스쿨은 체크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아. 원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네. 오늘 USC를 합격하기 위한 특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어서 전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 어딜지 또 찾아보시고자 한다면은 우리 아이 1대1 관리가 다른 A1 컬리지 프랩 가보시기 바랍니다.